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오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황 한 줄평은요, 차분한 시장 거래대금은 어디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이제 미증시가 급등 마감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결국엔 또 상승으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급등은 급등인데 좀 차별화된 종목들, 업종으로만 좀 자금이 쏠리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까지는 일단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는 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오후장에는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도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화요일 날도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면이 있거든요. 물론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좀 악재로 볼 만한 내용은 딱히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고점에서 따라가시게 되면은 물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좀 받쳐주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이 860선 자리를 또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일단 다음 주도 좀 시장은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데, 다만, 목요일 날이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변동성적 면에서 좀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포지션,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정고점까지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고점을 뚫어줄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이 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상승 시에는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했었을 때나 종목이 상승했었을 때 항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동반해지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코스닥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아직 거래 대금이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정고점 자리를 못 넣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 거래 대금은 시장을 좀 거래 대금을 보시면서 시장을 항상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상승장을 바라고 있고 상승장을 점치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봐야 될 건 거래대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세 속에서 거래대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주쯤 거래대금이 터져준다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대금이 유효한 수치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거래 대금 포착하는 방법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과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시그널들 잡아볼 텐데요. 먼저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전일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5% 넘는 상승이 좀 나왔고요. 또 전일 그저께 하락분을 좀 다시 되돌려놓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제 1 엔비디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이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직전 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지 말라.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물론 뭐 전에 이제 눌림목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고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뭐 물리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또 혹시나 이렇게 돌파 매매한다고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항상 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뭐 이대로만 마감해도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뭐 3일선과 5일선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는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만 아니시라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으로 새벽에 좀 마감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 윈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이 나왔다 윗골을 달고 내려왔는데 역시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 쪽은 이제 하루하루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있었을 때 상승 나왔다가 바로 조정받고 일단 엔비디아도 계속 신고가를 계속 돌파한다면야 뭐 시장에서는 더 좋은 호재가 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관련주들은 여러 번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하고는 관계없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시총 자체가 이제 다 약 1,000억 정도, 1,000억 이하 종목들이 좀 많은데 시총 낮은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더 끌고 가보셔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한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주들이 며칠 조정을 거치지도 않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상승 시그널도 잡아볼게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오늘 DB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전일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서한을 좀 보낸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침부터 바로 급뜨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찍고 좀 DB가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직전에도 이제 비슷한 이슈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여기서도 한번 좀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또 이게 추가적인 뉴스가 없거나 뭐 정보가 없으면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요 1,750원 구간에서 1,700원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도 좀 차트를 좀 뒤늦게 좀 보고 이런 자리가 좀 괜찮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너무 급등을 해서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간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상한가를 닿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다가 아마 이게 좀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최소 이제 이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시고
이런 시가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한 1,700원에서 1,750원 구간 정도의 또 지지 확인하시고 좀 재매수 구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자리 시가 자리 2,000원 구간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아니면 미국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DB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저항선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시총적인 면에서 DB가 좀 작기 때문에 한 4,500 정도 돼서 오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DB 하이텍은 시총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 단기 성향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공략을 해 보신다면 나는 좀 빠른 종목, 빠르게 좀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한번 DB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이라서 좋으니까 좀 무겁지만 천천히 가는 종목을 좀 원한다 하시면은 DB 하이텍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DB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눈도 중요할 것 같고요. DB 추가적인 공략 지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좀 변압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인데, 뭐, 엄청 급등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전기차에서 2차 전지 쪽이, 좀 올해 초에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게 이제 충전소잖아요. 예, 전기차를, 좀 계속, 뭐, 기름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주 쪽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이 변압기 관련주 쪽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꼭 충전할 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 변압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원전 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렇게 좀 많이 쓰이진 않고 있는데,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부분이 이 변압기가 꼭 필요한데, 이 변압기 관련주들이 어제 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해주는 모습,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이제 대표로 오늘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원래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 종목들은 예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오늘도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크게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 물론 급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 오늘 올라가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총은 크지만 한번 이렇게 시세 탄력이 붙었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잘 유지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오랜 박스권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뚫어주는 모습을 좀 나왔었는데,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단 박스권 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이런 자리를 또 뚫게 된다면,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게 된다라면은 또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직 뭐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런 자리들이 좀 돌파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은 좀 꾸준히 보셔야 될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변압기 관련해서도 한번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일부 정도는 이런 자리를 좀 돌파했었을 때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매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에는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뚫어주는 라인들이 좀 보이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충일날
저녁 8시에 강의 영상을 어제 좀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박스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교육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하면 될지 그런 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실적이 받쳐줄 종목들 중에서 변압기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차트상으로 박스권을 크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나도 한번 박스권 매매 돌파 시그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또 현충일 저녁 8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통해서 교육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들, 차트 기법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목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시그널도 알아봤고요. 하락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뉴인텍이 급락을 좀 했어요. 예. 350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좀 나왔는데 설비투자라는 이유로 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유상증자 금액이 좀 너무 커서 이게 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신저가입니다. 밑에서 이제 지지해 줄 만한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봉을 좀 보거나 월봉을 좀 보더라도 지금 딱히 지금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좀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뉴인텍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갭이 좀 크게 발생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지지하는 구간을 좀 찾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또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빠져나올 그런 타이밍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하단에 대한 지지 지금 거의 2,000원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저점이 깨졌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 악재가 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저 같으면은 일단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아니고 최근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정리하고 좀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오래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서 좀 반등 시에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좀 재무 상태 안 좋은 회사들은 웬만하면은 좀 들고 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뉴인텍이 신저가를 만들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지지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실적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실적들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KH바텍과 휴비츠, SBB테크와 어제 공략해주셨던 라온텍까지 4가지 종목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KH바텍 저희가 이번 주 공략을 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휴비츠도 어제 이제 하락 종목으로 다뤄주셨고 이후에 추가적인 매매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SBB테크도 지속적으로 전고점, 저점과 고점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라온텍은 어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8% 수익 중이네요. 4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KH바텍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올해 이제 하반기 여름이죠. 여름에 들어서서 Z 플립 5, 폴드 5 이게 좀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1분기까지는 안 좋았다가 2분기, 3분기 들어서면서 좋아질 기업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어제 구글에서도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차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생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폴더블 폰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 분야를 접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기존의 업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 폰에서는 대장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Z 플립 5, 폴드 5 출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보고 공략을 해드린 종목인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찍긴 했지만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오후장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올지 그런 그 정도 또 보셨으면 좋겠고 뭐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쌓였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드는 고점에서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하는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굳이 꼭 고점에서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21선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지가 좀 관건인데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전고점 자리 아직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는 않았는데 거래 대금 붙어주면서 이런 21선 자리들 19,000원 자리들 한번 뚫어주게 된다면은 또 강한 슈팅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눌림목 자리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실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못 잡고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고 무서워서 못 잡고 그러다가 이제 뭐 생각하지 못했던 고점에서 그냥 탁 밀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나 타이밍은 있거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런 타이밍을 계속 설명해 드려요. 제가 뭐 차트적인 면과 그리고 재료적인 면 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니까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늘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SBB테크도 보시면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에요. 로봇 감속기 해서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인수 뭐 지분 참여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봇주들이 급등 나왔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정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 이후에 재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충분히 잡아도 수익 잘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잡으시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좀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또 월요일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에 거래대금 한번 터져주면은, 이런 또 저항대 자리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목표가를 올려가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라운텍. 라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고점 자리 돌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더라도 상승 가능성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어제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이렇게 좀 수익권까지 챙겨드렸고 이런 고점을 아직 못 넘어서 좀 아쉽긴 한데 월요일날 아직 한 번 더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는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좀 있어서 여기 MR 헤드셋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이크로 OLED 관련 쪽 이쪽이 더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봉이라는 건 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오후장도 남아 있고 월요일에 이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이 종목 라운텍은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좀 공략주는 일단은 좀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오를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또 올라 있고 그래서 시장에 또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것들 지금 라운텍도 보시면은 아침에 좀 빠르게 올라왔을 때 아침에 시가 자리에서 슈팅 나왔다가 바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와요. 슈팅이 나오면은 차익 매물 그냥 나와버리면서 또 하단에 대한 지지하는 구간 또 확인하러 내려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많아서 일단은 오후장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다가 좀 괜찮은 공략주가 있으면 노란 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저번 주 계속 드렸었던 공략주들이 대부분 수익을 다 챙겨드리고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좋은데 아직 나는 수익을 잘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런 것만 보셔도 충분히 좀 도움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다음 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비츠 같이 좀 급락을 보이면 눌림목과 하방 지지를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기다림의 미학으로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 또 주말과 현충일에도 지속적으로 차트 공부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공부와 또 차트 매매, 이 거래 대금 공부법들을 통해서 6월 한 달 동안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종목들 AS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상남자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잖아요.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저희의 공략주가 있었습니다. RT캐스트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2월 22일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봤던 종목이고요. 세토피아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4월 11일에 네오디뮴 관련해서 배웠었고 그때 당시에 138% 수익을 봤는데 이후 조정 보이고 지지라인 딛고 다시금 지금 들고 오셨습니다. 리뷰로 한번 만나볼까요? 예. 자, RT캐스트는 최근에 이제 충전기 관련된 테마가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제가 2월 달에 현재 했던 종목이 좀 빠지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 관점에서 에이스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합니다. 자, RT캐스트는 휴맥스 회사의 이제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사유는 현재 지분 투자를 한 차지인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과금형 현재 그 충전 체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콘센트에다가 이제 과금형 단말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또 어떤 공용 장소에서 언제든지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과금이 자신에게 어떤 부과가 좀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그 현재 그 시설을 좀 하는 쪽으로도 어떤 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현재 이동식으로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현재 드라마틱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해외 인도네시아나 미국에 대한 어떤 충전 사업 진출도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RT캐스트를 주목하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총도 워낙 적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그 다음날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상한가가 치게 되면 30%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점이면 한 8% 정도가 되면은 한 38%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은 마디매매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T캐스트는 이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 시험 매물이 나오는 음봉이 되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숨고르기 국면이 만약에 나와주는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조정이 거의 완료됐다 좀 생각하시고 그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RT캐스트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이 이제 세토피아 좀 해당이 되는데 세토피아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지금 고점에서 나와줬고 그러죠.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하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나와줬고 그다음에 반등과 숨구르기를 눌림목을 마치고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 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토피아가 유일하게 국내에 네오디듐을 현재 생산하는 업체 KCM이라 그 현재 부분들을 KCM을 군산에 있는 공장이죠. 그걸 인수를 좀 했죠. 지분 인수를 좀 했고 국내 이런 연관 사업을 하고 있는 NS월드에 대한 지분 투자를 좀 했고요. 또 해외에 이 부분들은 그 중국에서 바로 직수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석을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현재 네오디듐 온광성을 이제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현재 합작 법인을 좀 세웠습니다. GCM이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여기서도 생산을 하고 그 GCM이 최근에 어제 나왔지만은 미국의 어떤 광산 개발 업체 EMC하고도 합작 그 현재 광물 원석 어떤 그 분말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 제휴도 좀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했었기 때문에 네오디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 같은 성격의 가능성들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가능성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이번에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소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21선과 61선이 약간 수렴이 약간 덜 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조만간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크게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에이스라고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랑한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닥을 다지고 본격 상승으로 가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목적으로 현재 세토피아를 언급을 좀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오디듐이 뭔지 그 이름조차도 생소할 때부터 저희가 공략을 해서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이후에 또 큰 상승을 보였고 140%가량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닥 다지기 구간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임상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가전용 MCU 팹리스 기업이 이제는 차량용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 한 달 동안 20%가량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금 지지 후 딛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보브 반도체는 2월 10일에 다뤘던 종목인데요. 당시에 MCU 설계 또 외주 생산 팹리스 관련 기업으로서 봤었고 당시에도 20%가량 수익을 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 한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팹리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MC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전장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MCU인데 기존에 이제 어떤 그 현재 글로벌 업체 점유율을 보면은 현재 해외 업체들이 이게 생소한 부분이죠. NXP, 인피니언, 르네상스 현재 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온세미 컨덕터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전혀 이제 생소한 어떤 그 바이오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보브 반도체는 현재 지분 어떤 그 현재 시장 지배력이 약 6%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은 후발 업체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MCU 하라면은 그 어떤 구동 장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마켓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은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요거 하기 전에 자, 그 MCU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했다는 것들이 최근에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현재 셔티지가 발생된다는 것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글로벌 MCU 공급사인 NXP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현재 21년, 22년 가파르게 이제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버버 반도체도 이걸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MCU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U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보시면은 컴퓨터는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각종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 있을 때가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데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작동을 했을 때는 이걸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MC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CU에는 이런 CPU라든가 메모리 이런 것들이 현재 가장 간단한 어떤 부분들을 현재 압축해서 만든 것이 MCU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가 CPU라 하게 되면은 부품만 움직여주는 것이 MC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밥솥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밥이 다 되면은 밥이 다 됐습니다. 뭐 음성 멘트 나온다든가 뭐 조작 버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MCU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MCU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각종 부품마다 어떤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가장 간단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버브 반도체의 실제로 이제 MCU 개념이 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냐면은 이걸 사물 인터넷 방식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요거를 이제 그 통신으로 연결이 되면은 AI 쪽하고 연결이 되면은 요거를 엣지 컴퓨터, 엣지는 부분적으로 작동하잖아. 이것도 컴퓨터의 현재 CPU 일종이기 때문에 현재 엣지 컴퓨터, 인공지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품을 어떻게 보면은 그 내막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MCU의 어떤 가능성, 중요성들을 높게 생각을 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버브 반도체는 기존의 가전에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 부분 작동이 있죠. 그래서 에어컨도 뭐 날씨가 뭐 춥으면 어쩝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든가 다 모든 작동은 다 MCU, 이제 부분 어떤 현재 부품마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고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많이 진출을 좀 해야겠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도 현재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차량용으로 진출을 하는 어떤 분야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주차 라이다용 센서에 들어가는 MCU 요거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차 보조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도 MCU를 진출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점점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물 인터넷으로 발전이 개념이 되고 인공지능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들을 어버브 반도체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있고 이제 고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있습니다. 보통 1월 달이 대부분 종목이 저점이 들어왔죠. 그리고 뭐 빠른 것은 2월 달에 고점이고 늦은 것은 3월에 고점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늦은 것은 4월에 고점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다 5월 달에 급락이 다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저점이 들어왔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런 그 탄생 파동이 생겨나고 이 급락을 회복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절반까지는 들어올리고 기본이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리고 여기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신고가의 예비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가려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 매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언급을 했던 제주 반도체는 이제 디램 관련된 어떤 틈새 시장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어부 반도체는 현재 MCU 시장,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부품 쪽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특화된 어떤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중소기업이지만은 어떤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좀 짱짱하기 때문에 좀 뒤늦게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반도체를 주로 만들다가 이제는 성장성이 있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더 확고히 하는 모습인데요. 차트 분석 이번에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탄생파동 조정 이후에 신고가를 잡을 수 있는 신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이 받쳐줄 수 있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넥스트 칩입니다. 영상 기반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팹립스 업체인데요. 오늘 1.5%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9,500원부터 1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박스권 돌파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차량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나 이 팹립스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요즘 느껴지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차량용 반도체 약간 복잡하죠. 반도체가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칩셋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상 IP 이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텔레치스 부분들은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그 현재 넥스트 칩은 다른 어떤 기술 영역인데. 현재 이 넥스트 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지 센서가 있고, 그러니까 넥스트 칩의 기술에 보면은 이미지 센서가 있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영상 신호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ISP가 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이미지 센서가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하게 되는데 고화질로 갈수록 현재 ISP라고 하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반도체가 있어야지 완벽한 영상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영상 신호를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카메라라든가 모든 걸 쓰게 되면은 이미지 센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현재 그걸로는 현재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고 영상을 신호 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ISP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을 열면은 실제적으로 두 번째 기술 영역은 현재 AHD라고 해서 영상을 이제 영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송을 해야 되면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상 전송 기술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도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로 다 연결돼서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술이 AHD라는 영상 전송 기술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아다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영상에 대해서 사물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어떤 현재 반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영상을 현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전송을 하고 또 영상을 전송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영상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겠죠. 요거에 대한 각 프로세스마다의 반도체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ISP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어떤 전송 기술, 그러니까 AHD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영상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각종 어떤 반도체 부분을 생산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현재 ISP 같은 경우,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에 최근에 56개 차종에 계속해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아다스에 관련된 현재 그 영상 인식 관련된 제품도 계속해서 상용화 일정이 곧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자,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넥스트 칩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는 이미 돌파를 했죠. 근데 넥스트 칩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세 번째 돌파를 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슈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용 관련된 영상 칩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넥스트 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텔레투스, 이 세 가지가 약간 개념은 비슷하지만은 서로 다른 어떤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갈 때는 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세 개를 하나에 엮어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복잡하지만은 약간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 개에 대해서 칩만 들어가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씩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 칩에 대한 기업 소개부터 차트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람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차트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차세대 통신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요. 오늘 1.1%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 상장 전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4월 직후에는 좀 급등을 보였고 지금은 40%가량 고점 대비 빠진 흐름인데요. 일단 독보적인 POM 반도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또 신규 상장주들 매매 기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예, 그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간 관계상 네. 가장 간단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룹의 어떤 그 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대부분 통신 반도체가 대부분 상위 링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통신에 대한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장성도, 통신 분야의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자람 테크놀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계기에서 광 케이블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현재 포인트로,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가도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무선 어떤 통신 신호를 하나로 모아서 보내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포인트 투 현재 멀티 포인트 POA라는 현재 기술입니다. POA라는 기술이 현재 요거를 상용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통신용 반도체 PON 반도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은 높다. 그다음에 다음 장 요거를 담을 수 있는, 현재 이걸 부품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XGS 폰 스틱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가 통신, 그러니까 기가 용량의 어떤 그 폰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하고 이 두 가지 제품인데 세계적으로 기술력 또 저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품이 테스트 과정이 있고 양산화 과정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은 폭발적 매출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보이고 있고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보이고 있죠. 한번 튀어줄 자리인데 고점에서 보면은 3개월 정도의 어떤 보유수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들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양산화 부분들이 있으면은 현재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현재 보유수 물량이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 한번 재볼까요? 60일이 거의 끝나주죠. 그래서 현재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약간 당구장 표시 한번 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봤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또 주말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